자, 조금 전에 요 영역은 이렇게 동작을 안 해요. 자, 코드상에는 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저 위쪽 우리가 액티비티에다 추가했죠. 예, 제가 여기 my view라고 하는데 추가한 거라고 착각을 했네요. 자, 여기 있는 액티비티에 추가를 했으니까 요 바깥의 영역에서는 자, on fling이라고 해서 자, distance나 velocity라고 하는 게 체크가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슉슉 이렇게 해보면 값이 바뀌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여기 my view는 그 안에 독립적인 또 공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 있는 우리가 했던 제스처 디텍터라고 하는 객체를 my view 쪽에다가 넣어가지고 해도 비슷하게 동작을 하겠죠. 자, 이게 그 책에 있는 디텍터라고 하는 걸 써서 스크롤이나 플링을 처리하는 방법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실제 이런 이벤트 처리를 하는 거, 화면상의 이벤트 처리는 지금 보시는 정도가 되고요. 자, 우리가 대부분 여기 백 버튼을 많이 누르죠. 자, 이것도 이벤트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자, 백 버튼을 처리하는 거, 이거를 만약에 백 버튼을 동작하지 않도록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저희 메인 액티비티에서 자, 우리가 온터치 이벤트 밑에다가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 자, override methods라고 하는데 다시 가보면 여기에 자, 여기에 보시면 on key down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on key down이라고 있고 on back pressed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on key down은 뭐냐? 여러분이 키패드에서 A, B, C, D라는 알파벳이나 1, 2, 3, 4 같은 숫자를 입력하면 이게 전부 다 키 이벤트라고 하는 걸로 넘어와요. 여기 있는. 그래서 이 on key down을 자, override 재정의 한 다음에 자, 그 안에서 우리가 키 값을 확인하거나 그 키에 따라서 동작을 시킬 수 있고요. 자, 그 중에 이 백키를 처리하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on back pressed라고 하는 걸 별도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개 중에 어떤 걸 해도 상관없고요. 일단 on back pressed를 하나 추가를 해서 만들어 보면 자, on back pressed라고 하는 거가 왔을 때 자, 그때 자, 토스트 메시지 한번 띄워볼까요? 토스트 점 make text get application context라고 해서 자, on back pressed 호출됨이라고 하고 자, toast.length long 그 다음에 .show라고 추가하죠. 그 다음에 이때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return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아무 동작을 안하니까 얘가 백키를 눌렀을 때 원래 동작하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제 그 태블릿이나 이런 경우에는 백키가 자꾸 눌려가지고 그죠? 이 태블릿은 좀 잡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백키가 자꾸 눌려서 여러분이 실행한 앱이 잘못 동작하거나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백키를 무효화시키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고요. 온키 다운에서도 여러분이 홈키나 백키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 키 이벤트에 보면 각각의 키 값이 정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똑같은 기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백키를 한번 눌러봐도 온백 프레스트 호출되면 뜨지만 얘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나가나요? 종료 버튼을 따로 만들든지 할 수 있고요. 홈 버튼 누르면 뒤로 가서 일단 숨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이런 형태로 백 키를 처리할 수 있고 키 이벤트는 온 키 다운에서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거기 보시면 단말이 회전할 때에 대한 얘기가 있죠. 그래서 단말이 회전하는 거는 여러분이 매니페스트에다가 일단 정보를 등록해 줘야 돼요. 자, 회전하는 단위는 일단 액티비티 단위로 회전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단말을 가로 방향으로 돌렸을 때 그 정보, 돌렸다라고 하는 정보를 여러분이 이벤트로 받아서 메인 액티비티 단위니까 메인 액티비티에서 이벤트를 처리해주면 단말이 가로 방향으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세로 방향으로 왔을 때 어떻게 해주고 이걸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액티비티에다가 안드로이드 땡땡이라고 해서 자, config changes라고 해서 이 액티비티의 정보가 바뀌는 경우를 저 이벤트로 날려줘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오리엔테이션, 자, 오리엔테이션이 방향이 전환되는 이벤트입니다. 오리엔테이션. 그래서 보통은 오리엔테이션, 그 다음에 세로줄로 여러 개를 넣을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스크린 사이즈,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키보드 히든, 이거는 처음에 키보드가 키패드를 얘기하는 거죠. 키패드가 입력 상자가 있으면 자동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그 입력 상자가 있어도 일단
그 포커스라고 하는 그 커서가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커서가 가 있는 포커스 이벤트가 있더라도 키보드를 띄우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방향이 전환되거나 할 때 이벤트 정보가 날라와요. 그러면 그 이벤트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냐? 메인 액티비티로 가서 다시 또 한번 오버라이드를 합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 오버라이드 메소드 가서 on이라고 해서 가보면 뭐가 있을까요? 여기 가서 보시면 on configuration changed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on configuration changed가 아까 manifest에서 설정했던 그런 정보들이 뭔가 바뀌는 상황, 상태가 바뀌게 되면 이쪽으로 정보가 날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if라고 해서 new config 이렇게 해보면 여기에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렇죠? 이 정보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이 new config orientation이라고 하는 게 막 나와요. 그래서 이 오리엔테이션이 방향이 랜드스케이프냐 아니면 포트레이트냐 이런 거에 따라서 구분을 한 다음에 그 각각에 대해서 필요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우리가 방향 전환을 했을 때 처리하는 기능을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예를 들면 조금 더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configuration이라고 하는 객체에 보면 점에서 orientation, landscape 이게 가로 방향으로 돌렸을 때 얘가 호출이 돼요. 그래서 그 가로 방향으로 돌렸을 때 한번 예를 들면 토스트 메시를 띄우게 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입력하겠죠. 그래서 가로 방향으로 돌아감, 가로 방향으로 됨. 그 다음에 이거를 else if라고 하면 되나요? else if라고 해서 세로 방향이 될 때겠죠. 이거는 orientation configuration orientation portrait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세로 방향으로 됨. 이렇게 토스트 메시지를 띄울 수 있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실제 단말, 에뮬레이터도 가로 방향, 세로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런 형태 또는 나중에 가면 이제 멀티미디어나 이런 데서 동영상이나 이런 거 플레이하거나 하는 이런 기능들, 사진 찍기 이런 기능들은 전부 다 실제 단말에서 테스트 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실제 단말과 여러분 에뮬레이터가 동작하는 방식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단말을 권장을 하고요. 실제 단말에서 여러분들이 방향 전환하는 거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